토론인 오늘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새정치연합 윤우덕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이 갑자기 해킹 전국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정치연합 쪽에서 강력하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어서 더욱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야당의 공세 그리고 여권 쪽의 반응 이걸 한번 좀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 기관의 단순한 일탈과 불법이 아니라 반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당은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당 차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여당도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 논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생각이 안 해봤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사실관계는 좀 더 진중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이 이 해킹 문제를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장면을 같이 보셨는데요. 새정치연합의 이 두 대권 주자가 지금 동시에 출전한 모양새입니다. 지금 상황, 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지금 공세 포문을 먼저 열고 있어서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이건 공세다 공세가 아니다 이런 판단 이전에 이건 불법 행위이거든요. 자, 해킹이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이나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걸 모두 다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인된 겁니다. 네. 너무 많이 쓰죠.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다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국가정보원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해명은 연구용이었고 북한 또는 북한공작원에 대한 부분에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북한공작원에 대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영장이 있거나 또는 대통령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 그런 해명을 국정원장이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통비법에는 해킹을 합법화하고 있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국군 기무사가 북한을 감청하고 합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 합법적으로 비밀리에 하는 거죠. 그러면 북에 대해서 합법적이지도 않은 불법 행위로 해킹을 한 거예요. 그 자체가 애국이다 아니다 그런 논쟁 이전에 만약에 그럼 북에 대한 것이 우리 쪽 민간인에게 했을 때는 엄청난 기본권 유린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는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력을 경주해서 확인을 해야죠. 확인하겠다 이 말씀이죠.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또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바로 임명하고 이렇게 활동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거 우리 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국정원에서 이탈리아에서 나온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감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것조차 우리 국가의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킹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부터 우리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안드로이드 폰까지 이제 보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국정원에서 해외 공작원들, 특히 북한 공작원들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해킹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면은 10명을 감시할 수 있는 이식을 구입해서 20명 정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흔히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문자가 와서 누르면은 잘못해서 해킹이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동시적으로 20명 정도, 20개의 휴대폰 정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 구입 시기가 2012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무렵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이 해킹팀에서 난 RCS 프로그램이 네. 2011년에 이미 전 세계 사이버 정보국에 많이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20명분을 감시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뜨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국가 보안 차원에서 그러면 그런 지금 사이버 해킹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걸 누가 감시하고 누가 그걸 지키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것 자체도 우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절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총공세는 호들갑 떠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네. 예. 근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 조사 활동을 이제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위원회에서도 국정원에 가기로 했고 네. 또 우리 한철수 전 대표께서는 여야 불문하고 국회 특위를 꾸리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하자. 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겁니다. 이 미끼 사이트를 업데이트해서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4라는 이쪽에 이제 그 창구가 해킹팀의 창구하고 한 2,000여 회 이상의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미끼 사이트를 계속 그 주문을 하고 그걸 만드는데 네. 그 미끼 사이트가 떡볶이집 또 그리고 뭐 어느 구청의 벚꽃 축제를 안내하는 거, 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명부, 그리고 또 뭐 천안함,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최근에는 메르스까지도 미끼 사이트로 네. 개발해서 받은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대북용이라면은 민간인 대북용이라면 이렇게 국내에 익숙한 뭐 떡볶이나 메르스 이런 걸 가지고 미끼 사이트를 만들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건 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이런 정황으로 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확인이 필요하다. 이 주장이신데요. 네. 물론 이제 해외 우리 북한 공작원들의 그 여러 가지 우리 정보 우리 공작원이 아니라 북의 공작원. 그러니까 북의 공작원들의 그 여러 가지 형태를 어떻게 그쪽에서도 북한 공작원들이 우리나라로 침투해서 우리나라 정보를 받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북한 공작원들이 자기끼리 주고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유형의 우리 한국이 한글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특히 해외 북한 공작원들은 네. 우리나라 중고 휴대폰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끼 사이트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을 방문을 해서 그 사용했는 프로그램이 해외 IP를 기반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문제 자체를 논의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알겠습니다. 국가정보 차원에서. 사실은 네. 이게 그 국가안보와 직결된 측면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1차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보위원회에서는 이 비공개로 이 회의를 했고 회의 후에 여야 간사가 이 정도 선은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점에서는 지금 강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혹시나 국가안보에 결과적으로 좀 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대목들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금 걸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윤우덕 의원이 말씀하시면서 대북 첩보 활동이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북한 간첩 스파이를 감시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나 또는 영장 없이 감청을 했다면 그것 자체는 불법이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정보활동, 첩보활동도 법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상대가 북한 간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또는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에 근거해서 도감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군 기무사는 1년에 3번 그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서
대북 첩보 활동을 합니다. 네. 그 자체는 이제 합법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합법에 의한 비밀이지 예. 불법에 의한 비밀은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 사용됐을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은 그 자체도 큰 문제가 지금 있죠. 국정원이 그 대목에서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아직 그건 확인이 안 분명히 된 확인을 거죠? 안 해줬어요. 아직 국정원에서 공식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네, 물론 이제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방문해서 충분히 조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 로그나 이런 히스토리가 남게 되기 때문에요. 네. 뭐 특별히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프로그램이 20개 정도의 휴대폰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네. 실제 우리가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그런 미끼에 걸려드는 게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죠. 그런 입장에 봤을 때 20개의 프로그램을 뿌렸다고 하더라도 과연 효과적으로 북한 공작원들을 감시할 수 있었는지 저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은 지금 북한의 사이버 테러 해킹단을 연구하는 교수들에 의하면은 해커들이 3,0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북한군이 네, 그렇죠. 육성하고 예. 북한의 컴퓨터 영재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정말 그게 택도 없는 숫자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20개의 휴대폰을 감시하는 걸 가지고 과연 북한 공작원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로 이걸 뿌려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불특정 다수를 뿌려가지고 그 해외에 있는 IP, 해외에서 사용된 스마트폰에 네.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정보를 지켜낼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묻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정보위에서 현장 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에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현장을 직접 가보겠다는 거죠. 여야 네. 의원들이. 그리고 정보위 차원에서 필요하면은 정보위 차원에서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 IT 기술자들도 동행해서 네. 가겠다는 건데 오늘 박민식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같이 가서 직접 확인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새정치연합의 이 특위 위원장, 조사위원장이니까 이런 제안을 좀 공개적으로 했어요.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회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을 방문하기로 그렇게 네. 국정원과 협의를 한 거죠. 그건 진행이 될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을 여당도 또 동의하고 도와줘야 되고 네네. 그리고 또 국정원도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당도 합의해서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 의원들이 특위위원으로 선임돼서 그렇게 해서 국정원을 방문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네. 또 사실이 아니고 의혹이 해소된다면 국민을 정확하게 안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보위 외에 별도의 조사특위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지금 우리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그렇게 제안한 거죠. 제안한 그 거고 제안의 이유는요. 더 정보위를 필요하다면 못 믿었습니까? 아니면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예. 그 민간 전문가들의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위키리스크에 폭로된 거는 100만 기가바이트, 400만 기가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번역되고 그저 알려진 게 1%에 불과해요. 이 유출된 해킹팀이 해킹당한 정보를 네. 앞으로 까보면은 더 많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연희도 의원님께서 어디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에 다 나왔는데요. 우리 지금 이탈리아에서 만든 그 ICS 프로그램 갈릴레오 이 프로그램이 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5개 나라. 97개 서버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정보기관들이죠. 예, 그렇죠. 97개 정보. 정보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는 뭐 그렇다면 문제가 터지면 특위를 만드는 거 그 자체도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럴 것 같으면 정보위를 만들지 않고 놔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보 특위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국회 정보위에서 아니, 네.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일이고 국회 정보위에서 부족하다면 민간 전문가를 불러서 하면 되는 일이지 네. 무슨 사건이 하나 날 때마다 특위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 이거는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네. 저희 당에서 정확한 방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사실이 어느 정도 근거에 두고 어느 정도 뭐 정말 이게 뭐 불법 행위가 일반 우리 한국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다든가 이런 증거가 나오면 그때 특위를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제대로 하기도 전부터 공세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댓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지 않습니까? 정치 개입했죠. 그때도 처음에 잡아뗐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슬슬 밝혀지니까 뭐 상당히 조금밖에 안 했다. 그랬는데 네. 결국 검찰의 공소장 갔을 때는 수십만 건의 댓글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전과가 없다면은 국정원이 사랑받는 조직이라면은 네.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FBI나 CIA하고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그 정보위 소속의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제가 어제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병호 국정원장이 지금 그 일반인을 상대로 우리 국민을 향해서 그거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거짓이라면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다고 보도됐잖아요. 네. 그 대목에 대해서 김광진한테 질문을 했더니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이병호 원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 진정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저하고 인터뷰에서는 그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12년에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015년이고 지금 이병호 원장, 국정원장의 답변대로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리를 걸고 얘기한 건데요. 예, 저도 신문 봐서 알고 있는데 그 국정원장의 얘기가 사실이기를 바라죠. 네네. 그게 거짓말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죠. 2012년 대선 총선 국면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가려야 되고 그리고 더 불안한 거는 그것이 통제되지 않고 지금 혹시 네. 민간인에 대한 도감청이나 사찰이나 해킹에 혹 사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의구심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아니, 국정원장이 얘기한 게 그대로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도 제가 그때 그 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알고 있고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정보 이 체계가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20카피를 써서 20개를 감청할 수 있고 하는 그것도 감청도 아니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2011년부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정원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냐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해커들이 날뛰고 있는데 가장 남북이 대치되어서 이리스크한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잠깐만 들어봐 주시면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여러 가지 우리 것도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감시할 아무 장비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에 한번 물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툴, 장비가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혀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야당이든 어느 국민이든 국정원이
대북 활동을 해서 국가를 보위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몇 년 전 정과처럼 악용되거나 정치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 그것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해킹 인원이 많아요. 제가 이제 국방에 있어서 좀 알죠. 그래서 우리도 기무사에도 그런 부대가 있고 또 국정원에서 일부 하죠. 그래서 첩보부대 많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하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정치적으로 잘못 사용되면 큰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문제 제기하는 것뿐이죠. 연구 목적이나 대북 활동용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존중받고 존중해 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고 존중하려면 국가정보원이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알고 이제 밝혀졌죠. 사실 그런 것조차도 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밝혀졌다면 국회 정보위에서 국민들 모르게 가서 정말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불법적으로 행해졌는지 그리고 그 IP를 추적해서 보면은 이게 국내의 용으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있고 네. 그 뒤에 결과를 보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해서 국정원이 잘못됐다 이렇게 발표하면 저는 마땅하고 옳은 처사라고 보고 있지만 네, 네. 그런 게 확인도 되기 전에 이렇게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이것 자체가 저는 알겠습니다. 과도한 처사라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정보위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들 또 그중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다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봐가면서 또 새정치연합 쪽에서 진상조사위가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또 진상조사 활동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상황이 좀 정리가 잘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요. 기대합니다. 예. 네. 지금 여야 의원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만 좀 짧게 더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기념 8.15 특별 사면을 지금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치인과 기업인들 포함 문제와 관련해서 좀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당론으로 입장을 밝히고 이럴 문제나 혹시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뜨거운 논쟁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뭐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께서 네. 박 대통령 내일 우리 대통령과 회담을 그러니까 하면서 청와대 회동이 있죠? 기업인을 포함해서 좀 통 큰 사면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8.15 특별 사면은 70주년, 강복 70주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당에서는 이 기회에 기업인들도 좀 포함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계형 그 범죄에 대한 부분들 이런 포괄적으로 좀 그리고 그 전체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합쳐서 한번 건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넓은 통큰 사면 거기에 정치인도 포함됩니까? 글쎄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속뜻이 어디에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불법적으로 또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끼워서는 좀 곤란하겠죠. 가려낼 옥석을 가려낼 부분은 가려내야 된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고 그런 사면을 통해서 우리 국민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는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치행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이 끼고 이제 특히 재벌 이런 분들이 이제 끼게 되잖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특별 사면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말씀 주셨듯이 생계형 그런 분들을 일괄해서 털어주는 대국민화합 차원의 그런 특별 사면은 좋죠. 근데 정치인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경제인도 중소기업인 뭐 이런 분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테면 형을 최소 3분의 2 이상 살았다든지 그래서 가석방 기준에까지 이르는 정도의 그 이를테면
때울 만큼 때운 분들 정도에서 네. 뭐 좀 특혜를 준다든지 특사를 하는 거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네. 뭐 반도한 사람 특정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명단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통치권이 오히려 훼손되죠. 그게 국민화합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 특별사면 하신다는 거 전 존중하고 그럴 만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저도 박근혜- 뭐 예. 그런 의미에서 네. 하실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안 돼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정치적인 이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특사는 없다 이런 원칙을 네. 갖고 있었고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2년 반 가까이 되지만 작년 설 특사 딱 한 번 했거든요. 네. 이제 이번이 또 두 번째인데 워낙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도 있고 또 세월호 메르스 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국민들이 힘드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합 차원의 사면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옥석은 가려야 된다. 예, 그런 그래야 말씀으로 됩니다. 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